반갑습니다. 공통수학 1 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개념 설명 영상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항식을 일단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에 대한 용어와 그리고 곱셈 공식 요거 외울 거 많은데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적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나누는 방법. 초등학생 때는 숫자로 나눗셈을 했다면 고등학생 때는 식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조립제법에 대해서까지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의 주 내용이고, 우선 제가 식을 하나 쓰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식은 3차 다항식입니다. 3차 식이라고 해도 되고 3차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요 각각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을 용어를 좀 정리해 둘게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3차 항, 2차 항이죠. 2차 항.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항. 마지막 거는 상수항이고, 꼭 뭐 식이 여러 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이 하나일 때는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을, 요거 부호까지 포함을 합니다. 부호까지 포함해서 여기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을 개수라고 부릅니다. 3차 항의 개수는 2. 2차 항의 개수는 -5, 1차 항의 개수는 5, 상수항은 -4. 됐죠? 그래서 다항식, 용어를 좀 정리해 둘게요. 다항식, 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식. 그 다음에 단항식은 항이 하나로 이루어진 식.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 각각을 항이라고 하는데 이 차수를 따서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 그러면 차수라는 말도 알아야 되겠죠. 차수는 여기를 말합니다. 지수랑 조금 다른데 차수랑 지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2차,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2는 차수가 2라고 합니다. 근데 지수는 숫자가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 여기를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법칙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고2 때 다시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지수가 2라고 합니다. 문자냐 숫자냐.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지수는 같은 숫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다항식, 단항식, 그리고 차수와 지수. 됐죠? 그리고 개수.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문자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문자 앞에 있는 숫자. 됐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쓸게요. 동류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류항. 동류항이 뭐냐면, 동류항은 x랑 x제곱을 더할 수는 없죠. 나중에 묶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낼 수는 있는데 이건 인수분해라 그러죠. 근데 더할 수는 없지만 2x랑 3x는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해요. 동류항. 뭐냐면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그걸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리고 동류항끼리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동류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어떤 복잡한 식을 이렇게 좀 묶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3차 다항식이죠. 이렇게 는 0을 붙이게 되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y는 이렇게 나타내면 3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식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용어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용어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위에 식을 쓸 때 다시 보면 2x 세제곱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x에 관해서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지금 처음에는 내림차순이 편해요. 근데 나중에 풀다 보면 오름차순이 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뭐냐면 당연히 차수가 높아지는 순서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쓰긴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쓰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볼게요.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x가 2차, 1차. x 입장에서는 얘는 상수항인 거죠. 그리고 차수를 물으면 제가 위에서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요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때는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 가장 높은 차수로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제일 차수가 높은 애가 3차니까 3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에 관해서 2차죠. 근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y에 관한 내림차순이고 지금은 y 입장에서는 오름차순이죠. 맞죠? 그리고 y에 대해서도 물으면 2차식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항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운데 항은 x의 입장에서는 1차입니다. y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1차입니다. 근데 x, y에 대하여 물으면 2차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수는 어쨌든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니까 2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똑같이 2차항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xy에 대해 몇 차입니까? 라고 물으면 2차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식이 나오면 그냥 쭉 펼쳐놓고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 실수가 없어야겠고 차근차근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성질이 2가지 있는데 계산에서 중요한 성질이 덧셈과 덧셈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덧셈 다항식의 덧셈을 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숫자에서도 당연히 성립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A, B, C는 다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A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고 B도 어떤 식이고 C도 어떤 식이고 뭐 이렇습니다. 다항식일 때 교환 법칙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결합 법칙은 우리가 3개를 동시에 하기는 좀 힘드니까 보통 2개를 하고 나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걸 먼저 해도 관계없습니다. 뺄셈은 바꾸면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성질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제는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항식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곱셈 공식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봐도 좋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 번 따라 써서
손이 기억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리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손이 저절로 기억하도록 각인을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보면 딴 생각하고 막 핸드폰 하면서도 집은 잘 찾아가잖아요. 맞죠? 다리가 집을 거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다 외워야 돼요. 이거 공식이 좀 많은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전개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 번 보고 꼭 따라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전개의 원리는 곱셈공식이 뭐냐면 식을 전개하는 건데 매일 이렇게 복잡한 전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좀 공식화해서 외우는 거거든요. 전개 원리는 분배 법칙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해보면 AC, AD, BC, BD입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주면 MA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를 복호라고 합니다. 복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MB 그리고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복호는 같은 순서로 적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호를 여기에 플러스랑 여기에 플러스가 같은 순서, 즉 이거는 사실 두 개의 식을 한 번에 나타낸 건데 나중에 이게 반대로 된 것도 있어요.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인 것도 있어요. 그때는 순서가 얘랑 얘랑 맞고 얘랑 얘랑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낸 식입니다. 자,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죠. 전개하면 되죠. 이게 전개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거 두 개를 보면서 바로 외울 수 있는 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미 중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자,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b랑 ba ab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2ab입니다. b제곱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나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랑 전혀 같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개하게 되면 a제곱 가운데가 부호가 바뀝니다. ab, ab, 2ab, b제곱 네. 세 번째 거 할게요. x제곱이죠. 이렇게 ax, bx 이렇게 보통 묶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ab 그러면 뭐 밑에 하나 굳이 더 쓴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전개를 해도 돼요. 맞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잡한 거는 전개하기가 힘드니까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ACX 제곱, 다음 ADX, BCX 묶어서 이렇게 적어주고 BD 맞죠? 요거는 비공식으로 대부분 합차 공식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 보면 합차는 제곱차. 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합차는 제곱차. a제곱 마이너스 ab랑 더하기 플러스 ab 되면서 사라져요. 중간이 사라지고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ab, ba, b제곱 중간이 지워지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합차는 제곱차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기로 중학교에 나오는 공식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이 3개짜리 3차 항. 3차 항인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2개를 먼저 전개하고 2개를 먼저 전개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전개해도 되지만 제가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3차식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3차 항이 있을 거고 2차 항이 있을 거고 1차 항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을 겁니다. 3차 항은 이렇게 만나면 생기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상수항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 항이랑 1차 항은 좀 많이 나옵니다. 2차 항은 여기 x 2개랑 a랑 여기서 a와 x와 x가 만나서 생겨요. 마찬가지로 여기 b랑 x랑 x랑 만나서 생겨요. bxx. 마찬가지로 cxx가 만나서 생깁니다. 즉 ax제곱과 bx제곱과 cx제곱이 생기게 돼요. 2차 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차 항은요. a랑 b랑 여기 x가 만나서 생깁니다. abx, bcx, cax. 자, 제가 AC라고 안 쓰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좋은데 여기는 좀 다르게 썼죠. A, B, B, C, C, A. 이거를 그 순환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A, B, B, C, C, A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좋다고 할까요? 안정적으로 약간 꼬리 물기식으로 A, B, B, C, C, A. AC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를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밑에 거는 같은 원리로 자, 요거 부호 조심합시다. 부호가 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부호는 자, 2차 항 A, X, X니까 2차 항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 곱해지고 X라서 1차 항은 다 양수로 나옵니다. 상수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음수로 나옵니다. 자, 부호 조심. 부호. 마풀. 부호가 약간 교대로 풀마 풀마 그렇게 교대로 교대 부호라고 적을게요. 부호. 자, 완벽하게 외우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계속 할게요. 요거는 전개를 하려면 계산을 사실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를 적어 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하나씩 나오고 a, b랑 b에 이렇게 a, b는 2개 나와요. 마찬가지로 b, c랑 ca도 2개씩 나와요. 그래서 2ab, 2bc, 2ac 또는 2ca 이렇게 동류항끼리 묶은 겁니다. 됐죠? 요거 진짜 중요해요. 3차 항. 요 2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자주 나옵니다. A 더하기 B가 3개 있는 거거든요. 역시 A 세제곱 하나고 그 다음에 A 제곱에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 관한 2차 항인데 A 2개에 B가 하나 붙는 거거든요. 그런 항이 해보면 3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하나에 B가 2개 붙는 것도 3개 있어요. 이거 3차 말고 이제 4차, 5차, 6차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전개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항 정리라는 거를 배우면 이제 일반적인 A 플러스 B의 N차식도 전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3차를 좀 정확하게 외워두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쭉 전개해보면 당연히 A 세제곱이고 이제 부호가 A 2개 마이너스 B가 하나 붙으면서 여기 부호가 바뀌고요. 이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부호가 풀, 마, 풀, 마 이렇게 부호 조심, 부호
마이너스 있으면 부호가 좀 헷갈립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쭉 전개를 해보면 이거는 다 제가 과정을 쓰면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여기 부호 있죠?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가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반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가 같죠? 가운데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 인수분해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일단은 외워둡시다. 이렇게 생긴 항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그다음 마지막 두 개가 좀 길죠? 이거는 전개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는 과정은 인수분해인데 요거는 제가 인수분해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것도 어떻게 되냐면 전개를 해보면 요거 중간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중간이 플러스예요. 여기 부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여기 왠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스입니다. 부호요. 부호 조심. 가운데 플러스입니다. 됐죠? 이렇게 곱셈 공식을 쭉 정리를 했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외워지면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이것도 외워두면 편한 게 이렇게 물어보면 곱셈 공식을 적고 그냥 풀어도 되지만 변형된 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에 그냥 바로 넣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적어 볼 테니까 아까 외웠던 곱셈 공식이랑 매치를 하면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거 전개식에서 온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곱셈 공식을 넘겨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2ab를 빼야 될 거고 이렇게 썼다면 2ab를 더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를 x로 바꾸고 b를 x분의 1로 바꿔서 이런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2x x분의 1인데 이게 약분이 돼서 그냥 2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x랑 x 맞죠? x랑 x분의 1이 곱해지면서 1로 바뀐 겁니다. 요거는 순서가 조금 안 맞는데 여기를 먼저 할게요. 여기 얘는 비교해보면 4ab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역시 4ab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요거 먼저 할게요. 역시 4만큼 차이가 나고 4만큼 차이가 납니다. 맞죠? 요거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곱인데 세제곱에서 보세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쓰고 제가 요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얘를 3ab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물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은 이거의 전개식에서 온 겁니다. 근데 또 부호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를 또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마이너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헷갈렸다. 여기 플러스입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반대겠죠. 이렇게. 네, 플러스.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헷갈려가지고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식을 또 역시 x랑 x 플러스 1로 바꾼 거니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혹시 아까 저처럼 살짝 헷갈렸다면 전개를 다시 해보고 그 부호를 좀 정확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네,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복잡한 여러 개의 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걸 전개한 데서 나온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적을게요. 이걸 전개한 거에서 이게 빠지게 됩니다. 괄호로 묶어도 되고 그냥 쭉 전개해서 써도 관계없습니다. 됐죠?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거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2분의 1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똑같은 식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A랑 B를 하나씩만 가져오고 얘랑 묶어주면 이런 항이 나옵니다. 즉 A-B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같은 논리로 B 하나, 남은 B제곱 하나 남았죠. 걔랑 C랑 이렇게 묶어주면 역시 이 항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3개를 더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부호만 반대니까 얘도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계산하는 뭐랄까요? 식의 변형, 조작이라고 하나요? 요 조작 과정까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 항은 아까 마지막 공식에 들어 있었던 거죠. 여기 안에 들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외워두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왼쪽 공식을 보면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결과를 적을게요. 원래 3abc가 빠진 게 그 옆에 공식이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 빼기 3abc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변형은 아니고 그냥 항 하나 넘어간 거에 불과하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쭉 쓰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많죠, 공식. 그래도 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 번 보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거든요. 제목을 먼저 쓸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일단 숫자를 나누는 거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3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고 이거를 5로 나누면 여기 57에 35 이렇게 되죠. 6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클 수 없어요. 그러니까 5를 한 번 더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7에서 5를 몇 번이나 끄집어낼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면 뭐 귤이 37개 있는데 그 5명한테 나눠주면 몇 개씩 최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 원리고 이것도 안 되죠. 나머지가 뭐 5라고 쓰고 8 쓴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죠. 나머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나눗셈이고 다시 이렇게 쓰는 거를 검산한다고 하죠. 그 초등학생 때 나눗셈 숙제할 때 꼭
밑에 검산을 다시 해보라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로 좀 나타내 보면 a라는 식을 수라고 합시다. 지금 수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뺀 값을 r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몫을 q라고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r이라고 많이 씁니다. 나중에 식이 되면 이제 이거를 qx, 뭐 rx 이렇게 많이 나타내게 되거든요. 됐죠? 자, 어쨌든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3차 식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3차 식이 있습니다. 3차 식을 1차 식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눌 때는 이제 숫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식을 나눌 때는 차수가 핵심입니다. 차수. 그래서 여기 3차 항을 맞춰서 빼서 3차 항을 날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2x 제곱을 곱합니다. 2x 제곱을 곱하면 2x 세제곱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뺍니다. 숫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은 여기로 맞춥니다. 마이너스 3x 필요하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되고 뺍니다. 마지막으로 2를 맞춰줍니다. 차수가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계속 나눗셈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2를 해주면 2x-2 그리고 자, 더 이상 나눗셈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고 1차식, 뭐 2차식, 3차식까지 가능한데 보통은 1차를 많이 다루니까 우선 1차식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여기가 몫인데 몫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qx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r로 표현을 하고요. 검산해 볼게요. 이거랑 몫이랑 곱해주고 전개는 해보나 식에서는 나머지 음수 놔도 됩니다. 차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숫자에서는 제가 나머지 음수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식에서는 이 숫자의 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수가 중요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산이고 당연히 성립할 겁니다. 전개해보면 똑같아요. 뭐 의심이 가면 해봐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립제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단원을 배워야 이해가 돼서 오늘은 방법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법만 할게요. 방법만. 이유는 좀 복잡해서 일단은 방법만. 여기가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어차피 1차식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2차로 나누는 거는 조립제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개수를 적어줘요. 2, 마이너스 5. 혹시 1차항이 없으면 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없으면 0이라고 쓰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니은자로 반대로 적어준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 즉 x가 1을 써줍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써주고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를 쭉 내립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서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더하면서 내려줍니다. 곱해서 올려줍니다. 더하면서 내려줍니다. 곱해서 올려줍니다. 더하면서 내려줍니다.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요. 이렇게 막아주고 2 마 3이 여기 있네요. 2 마 3 2
원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요 부분이 몫입니다. 1이 의미하는 거는 x 빼기 1로 나눴다는 뜻이고 나머지입니다. 왼쪽 식이랑 비교해보니까 똑같죠? 좀 신기하죠? 맞죠?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랑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까지만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나눌 때 0이 되는 값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해볼게요. 2x-2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쭉 나눗셈을 하겠죠. 나눗셈을 하면 여기 애초에 몫이 2x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제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분수가 좀 나올 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를 3을 맞추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x-4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위의 식이랑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는 같네요. 나머지는 같은데 몫이 지금 보면 x 빼기 1로 할 때랑 2x 몫이 지금 2배가 됐죠. 몫이 2배가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다 보니까 몫이 어떻게 됐냐면 2로 나눠진 값이 됩니다. 요 밑에 식에 대해서 제가 검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적어보면 이렇고요. 몫이 지금 2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2가 마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이걸 조립제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똑같거든요. 2x 빼기 2로 조립제법을 하더라도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1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x-1로 나눴을 때는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맞는데 나머지는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2x-2로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이라고 썼다는 건 사실 x-1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싶지만 조립제법은 이게 x 빼기 1로 하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산을 할 때 저는 이걸 원했지만 이걸로 했다 보니까 몫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는 2x 빼기 2로 하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2를 묶어서 1로 보내고 나서 실제 몫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몫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검산을 해가지고 그 식으로부터 알아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차항 계수가 1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1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실제 계산 과정에 나온 그 값이 몫이 아니니까 그거를 2로 나눠준 게 몫이다. 그래서 둘을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수가 1이면 문제가 없지만 1이 아닐 때는 그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1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문제 풀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개념을 복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첫 내용이었는데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